수필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큼 삶이 곧 수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수필가의 운명이라면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필만을 써온 원종린의 삶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 아버지는 휘문중학교 5년제 휘문중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주오대학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4년 1월 20일 날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셨습니다. 원종린은 우리 민족의 순환기,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학교를 다녔고 일제하에서 강제 징집돼 군대 생활을 하던 중 중경 임시정부 망명을 모의하다 같은 동포에 의해 옥고를 치르는 등 파란만장한 시련기를 겪었다. 아버지는 자상하시고 자애롭고 또 온화하신 반면에 강직하고 외유내강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1965년에 등단을 하셨는데요. 이때만 해도 200자 원고지에 수필을 쓰셔서 출판사로 제공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에서 200자 원고지를 많이 사다가 옆에 이제 쌓아두시고 이렇게 집필을 하셨는데 그 파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버리기가 아까우셔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붙이셨어요. 풀로 2장, 3장을 붙여서 길게 한 장을 만드셔서 거기에 초안을 잡으셨어요. 초안은 이제 검은색 연필을 볼펜을 주로 쓰셨고 수정하실 때는 정정하실 때는 반드시 붉은색 펜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현대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한 그는 1977년 구인 수필집 한 잔차에 잠긴 세월을 낸 이후 하늘 높이 차올리는 구두, 사랑과 미움, 녹음일기, 태양의 계절, 홀가분한 마음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예술을 이렇게 성화시킨 그러한 분으로 저는 아주 흠모하고 있습니다. 미물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조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총망라해서 작품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비유라든가 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러한 분이셨고요. 원종린 선생은 참 인정이 있으시고 다정다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거짓이라고 하는 걸 못 보고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웃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셨어요. 원종린은 그의 수필론에서 역사를 말하지 않고 역사가 표현되고 철학을 말하지 않고 철학이 우러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그의 수필은 사실과 진실이 글 속에서 녹아 흐르는 강과 같았다. 원종린은 수필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1991년 제1회 월간 수필 문학 대상, 2003년 문학사랑 대상 수상, 2007년 제1회 대전예술상과 제1회 올해의 수필인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6년에 모교 휘문 백년사에 수필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아는 그는 평생을 바르게 또 수필 외길만 올곧게 걸어온 진정한 수필가로 한국 문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 수필계의 거봉이다. 호서 지역의 수필계의 대부시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이시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문학에 입문한 원종리는 생전에 글을 쓰는 것은 생애의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학은 문학다워야 하고 감동 있는 글을 쓰는 것이 문학이 나갈 길이라 말하며 후진 양성을 위한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해왔다. 그 수필문학상을 제정한 것이 2005년인데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이름을 좀 남기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그런 상을 만드나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다가 2, 3년 제자들이 끈질기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허락을 하셔서. 그런데 아버지는 문학적 업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닌데 문학상을 제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극구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제자분들이 문학상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시행회칙을 만들고 하니까 이번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시고 1억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1억을 기증을 하셔서 지금 2억으로 수필문학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수필만을 써온 원종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펜을 놓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사르면서 글을 남겼다. 같이 그 고생했던 옥중의 동지들께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독립 무공자로서 떳떳한 삶을 사시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수필 제목이 바로 독립 무공자의 변이셨습니다. 물론 병상에서 쓰셨는데요. 마지막 수필을 남기시고 세상을 드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가진 독자들한테 촉촉한 물기를 제공해 주는 그 글을 많이 남기셔가지고 수필문단의 큰 어른으로 남아 계신 걸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린 선생은 수필계의 빛나는 별로 오래도록 우리들이 가슴에 남아 계실 것입니다.